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블러드 브라더스입니다. 그 시절 어지간한 오락실에는 다 한 대씩 있었던 게임이죠. 그만큼 인기 있었던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게임은 연사 설정을 해도 카발 1편에서처럼 사기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연사 속도로 발사가 됩니다. 사기급 연사가 안 되는 게임이니까 오늘은 혼자서 2인용을 즐길 수 있는 키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발 1편에서는 연사 설정 말씀드리다가 한 마리가 죽었거든요. 오늘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설정부터 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설정 방법은 마매를 기준으로 했고요. 게임 화면 중에 탭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메뉴가 뜨거든요. 두 번째, 입력 이 게임으로 갑니다. P1, P2가 있죠.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입니다. 버튼 설정을 똑같이 P1과 P2를 해줍니다. 설정하고서 이전 메뉴로 돌아감. 그 후에 연사 설정도 해줍니다. 누르고 있으면 총알이 자동 발사되니까 편하죠. 그러면은 P1과 P2를 둘 다 켜주고 연사 지연은 제일 빠른 1번, 이전 메뉴로 돌아감. 다 됐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돌아감을 선택 후 탭키를 눌러주면 메뉴가 사라지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일시 멈춤 버튼은 알파벳 P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재개 버튼은 P 버튼이고요. 동전을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이제 혼자서 2인용이 가능한데요. 1-1 첫 판은 점수를 얻기 전에 깡통부터 이렇게 연사로 맞추면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보너스를 한 마리 주는 게임, 정말 고마운 게임이죠. 4-1 스테이지에서도 여기처럼 시작하자마자 깡통을 맞추면은 보너스를 주거든요. 보너스는 꼭꼭 챙기는 습관이 있어야지 됩니다. 혼자서 2인용 게임 플레이를 하지만요, 저의 주캐는 인디언입니다. 만약 죽을 일이 생기면은 카우보이보다는 인디언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테이지는 이렇게 깡통이 나오거든요. 여유 있을 때 깡통을 연사로 많이 맞춰줘야지만 점수도 많이 얻고 폭탄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부시니까 안에서 기타 치는 사람이 있죠. 총으로 맞추면 점수 1000점을 주고 뒤에 있는 구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왼쪽의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목욕하는 여인이 잠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TAD, 데이터 이스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데이터 이스트도 게임에 개그 요소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이 직원도 좋아했는지 이 게임에도 개그 요소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카우보이를 보시면은 총에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클리어되니까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재밌는 몸개그를 보여주며 다음 스테이지로 갑니다. 이 게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작하자마자 보너스도 한 마리 주는데 스테이지 클리어함과 동시에 목숨을 잃어도 죽지 않고 그냥 살려주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 시스템인가요? 보통 보스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오거든요. 왕을 깼는데 나도 마지막 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살려주는 게임이 있고 그냥 목숨 하나 날리는 게임이 있거든요. 살아야죠. 게이머 입장에서는 살아야지 되는 게 정상으로 느껴지죠. 죽으면 화납니다. 1-4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에서 인디언 추장으로 보이죠. 키는 좀 작지만 맞추면 우리에게 무기를 줍니다. 이걸 먹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게임에 유리합니다. 먹은 아이템의 이름은 루이스 경기관총 닮은 총이라고 합니다. 똑같지는 않다는데 게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지나가는 검은색 돼지를 맞춰도 무기를 주죠. 세미 머신건이라고 하는데 연사가 빠른 총입니다. 손으로 누를 때는 연사가 빠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연사 설정을 한 우리들은 지금 별 차이를 못 느끼죠. 붉은색 홍대지는 다이너마이트를 주고 갑니다.
1P의 다이너마이트는 파란색이고요. 2P의 다이너마이트는 빨간색입니다. 위력은 같지만 색만 다를 뿐이고요. 이 게임의 제목은 블러드 브라더스지만요, 카발2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오락실도 있습니다. 카발2가 틀린 제목은 아니죠. 게임 플레이 방식도 카발1이랑 똑같고 회사도 같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카발1은 비교적 현대전이지만 이 게임은 서부극이죠. 1800년대 인디언 전쟁 그때쯤 시기로 보여집니다. 기다란 증기 기관차가 저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첫판 보스입니다. 우리 눈 앞에까지 왔는데 첫판 보스 상대하는 요령은 오른쪽 구석에서 총을 쏴주면 됩니다. 우리 바로 앞에 적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쟤네들은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아요. 스테이지 2-1입니다. 여기는 버려진 광산으로 보이고요. 광산이라서 그런지 적들이 총을 쏘지 않고 폭탄만 던집니다. 던지는 폭탄을 우리가 총으로 공격하면은 다이너마이트로 바뀝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폭탄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죠. 많이 모아주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바로 앞에 가까운 데서 폭탄을 던지는 우통을 벗은 적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광산을 지나 바위가 많이 보이는 바위산 지대로 들어왔고요. 혼자서 게임을 하실 때는 화면의 가장 왼쪽에 있으면은 오른쪽 절벽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총 쏘는 사나이들, 쟤네들의 총알은 왼쪽 구석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1990년 TAD라는 회사에서 오락실 발매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오랫동안 이 게임을 볼 수 있었죠. 혼자서 2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총구가 둘이서 하나로 겹쳐지면은 위력이 2배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데미지가 겹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겟의 간격이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겹쳐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상 포개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총 쏘는 거랑 지금 이 정도예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총 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버그일 수도 있는데요, 오락실 주인 입장이나 아니면은 판매처 입장에서도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되는 버그로 봐도 되겠죠. 게임 회전이 빨라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총 쏘는 구간이 사실 그때 당시 오락실에서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에뮬레이터니까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총구가 겹쳐 있을 때는 데미지가 1인분만 들어가고요. 우리 캐릭터끼리 겹쳐 있을 때 적 총알 한 방에 맞으면 둘 다 죽습니다. 이건 또 억울하죠. 적 총알 한 방에 원샷 투킬이라니. 이것도 제작사에서 어쩌면 알았을지 모르지만 굳이 수정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2-4 여기 스테이지 보면은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애틀랜타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오마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제작사에서는 별 말이 없지만요. 아유, 피한다고 피했는데 역시 1P가 한 마리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 죽은 것도 굉장히 잘 끌고 온 건데요. 일단은 인디언이 안 죽는 걸 목표로 계속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2-4입니다. 이 게임은 카발 1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의 네 번째 챕터에서는 보스전을 하고요. 오락실에서 우리 소년들에게는 이번 스테이지 보스가 첫 번째 고비였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요, 안 죽어요. 보스가 총알을 어지간히 많이 맞추는데도 체력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이 게임의 난이도는 노멀이거든요.
노멀의 연사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정말 보스의 내구력 엄청 좋죠. 그래서 이 보스는 오락실에서 상대할 때 어려운 보스다 라고 하기보다는 힘든 보스다, 체력이 정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눌렀어야지 됐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밑에는 탱크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거의 공격을 잘 안하고요. 겹쳐있을 때 폭탄 한두 방 던져주면은 금방 처리가 됩니다. 공중에 떠있는 저 녀석이 문제죠. 아직도 체력이 5칸이나 남아있습니다. 옆구리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폭탄을 쏘는데 그 입구에다가 총알을 쏴주면은 우리에게 많은 폭탄이 떨어지진 않죠. 이럴 때는 조금 피해줘야지 되고요. 한 번 더. 구르기는 무적이라서 타이밍만 잘 맞춰서 피해주면은 잘 안 죽을 수도 있는데요. 꼭 우리가 구르기 하고 난 다음에 총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맞아주죠, 총알을. 그래서 죽습니다. 이 게임은 카발 1이랑 스테이지 구성이 똑같습니다. 5개의 스테이지에 각 스테이지마다 4개의 구간이 있고요. 다 합치면 20판이죠. (3-1) 술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의 제목은 블러드 브라더스, 피를 나눈 형제 아니면 의 형제, 혈맹. 저는 의 형제가 더 이 게임 제목에 맞는 것 같습니다. 1P는 쌍권총을 사용하는 카우보이, 2P는 라이플을 사용하는 인디언이고요. 화력의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왼쪽에서 우리가 많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카우보이 쪽이 조금 더 플레이하기에는 편하더라고요. 이번 스테이지 건물 위치를 딱 보면은 그냥 서부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배경이 생각이 나죠. 저 멀리 선로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아이고 1P만 또 죽었네요. 여기는 기차가 멈추는 역으로 보이고요. 주인공을 보면은 카우보이와 원주민이 같은 편을 먹고서 전투를 벌이고 있죠. 이 시대에 도원결의 같은 걸 했나 봅니다. 정말 같은 편 먹기 쉽지 않은 구성인데 같이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도 나오고 개초민도 나오고요. 정말 혼돈의 시대인가 봅니다. 바로 전 스테이지는 기차역이었는데 여기는 버려진 기차가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왼쪽에서 싸우는 게 조금 더 게임 진행에 유리합니다. 초반에는요. 우리가 아는 카발 1, 그 게임은 처음 오락실에 등장했을 때는 트랙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작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처음부터 레버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버튼은 3버튼입니다. 총 쏘는 거랑 구르는 거, 그리고 수탄 던지는 버튼. 카발 1편에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제자리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연타를 하면 이동하면서 공격을 했고요. 이 게임에서는 우리가 총을 쏠 때는 무조건 제자리에 서서 공격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카발 1편에 이동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 방법이 더 좋거든요. 카발 2에서 이동 공격이 없어진 게 연사를 너무 빠르게 하는 그런 버그 비슷한 공격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려고 이렇게 서서 공격으로만 바뀐 게 아닌가 제 내피셜로 생각을 해봅니다. 카우보이 끝났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이제 의 형제 없이 인디언 혼자 달려봅니다. 갑자기 왜 인디언 인형처럼 이 노래가 머리에 떠오를까요? 이 노래 아시면 제 또래입니다. 나미야 붐붐 아시죠? 3-4 스테이지 보스의 등장인데요. 독수리가 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독수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보다 불을 쏩니다. 메인 보스는 가운데 있지만요, 일단 메인 보스를 상대하기 전에 빨간색 독수리를 먼저 없애주는 게 편하고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불을 없애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땅에 떨어지면은 1초 이상 땅에서 불타고 있죠. 잔불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 되고요. 이제는 불도 쏘지만 알도 깝니다. 새끼 독수리가 나왔죠. 우리에게 불공격을 하는데 이 독수리를 불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깡통부터 공격했어야지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자동 연사이기 때문에 깡통 보너스 못 먹었네요. 오락실이었다면은 정말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게임 하는 내내 생각났을 거예요. 4-1 스테이지, 우리 앞에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는 총알을 몇 방 막아주기 때문에 보호막처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총알만 막아줍니다. 지금은 다 파괴돼가지고 이번 스테이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볼 땐 목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목장이니까 마차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작은 웅덩이가 있는 숲속에서의 전투고요. 우리 앞에 말뚝이 몇 개 있지만 그 말뚝, 적의 총알 그래도 막아는 줍니다. 포물선으로 날아오는 폭탄은 수류탄은 못 막는 거죠. 곡선으로 날아오는 곡사포, 현대전도 포병이 굉장히 중요하죠. 6.25 때에도 포병들이 전진을 할 때 포병들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렇게 든든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울창한 수비였는데 지금은 벌거숭이 들판이 되었죠. 이렇게 전쟁이 안 좋은 겁니다. 앞에 작은 호수가 있고요. 물속에서 적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카발 1편에 잠수함 보스가 등장하는 그 스테이지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참고를 했겠죠. 깡통이 보이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연사를 해줍니다. 깡통만 많이 맞추면 점수 정말 금방 벌 수 있죠. 혼자서 2인용 하다가 이제 정말 1인용을 하니까 이제 좀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 면에서는 혼자서 2인용 하는 거가 더 재밌긴 한데 정신은 없더라고요. 컨트롤도 어려웠고요. 이번 스테이지는 왼쪽에서 싸우는 것보다 오른쪽 구석에서 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적들의 등장하는 위치나 총알 쏘는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스테이지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왼쪽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른쪽이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덧 4-4 석회동굴 스테이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꼬마 인디언 추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머신건을 하나 줬고요. 게임의 후반쯤 돼서 그런지 적들의 수류탄이 정말 빠르게 날라옵니다. 분홍색 돼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지나가면서부터 적들의 공격이 매서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봐요, 한 마리 죽었잖아요. 폭탄이 75개나 있는데 죽었다고 폭탄이 리셋되면은 정말 억울하죠. (4-4) 네,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뱀이죠. 뱀이 불을 입에서 뿜고 있습니다. 아까 독수리를
불을 뿜는다고 불새라고 하면은 어떤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뱀이 입에서 불 뿜는다고 용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뱀 보스의 패턴은 5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고서 오른쪽에서 등장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X자로 한 바퀴 꼽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왼쪽으로 사라질 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패턴이 구분이 되고요. C냐 B냐. C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패턴대로 움직이죠. 뭐 모든 게임이 다 보스가 패턴이 있으니까 공략이 가능한 건데요. 알고 있으면은 더 편하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동전으로 공략을 했죠. 아유, 구르기를 불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 됐는데, 적 보스가 메카닉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새도 등장하고 뱀도 등장하고요. 생물 보스가 상대하기 더 어렵네요. (5-1) 스테이지 시작을 했습니다. 산과 들, 강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도시로 들어왔어요. 이 게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1994년에 스페인에서 이 게임을 해킹을 해서 만든 게임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게임이 오락실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 오락실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 게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에뮬레이터로 겨우 확인만 했습니다. 오락실에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은 플레이 했을까요? 게임의 제목은 해적입니다. 등장하는 적들의 메카닉을 보면은 1800년대에 맞지 않는 1900년대에 등장한 복엽기도 등장을 하고요. 꼬마 추장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 그 무기도 1900년대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복엽기도 지금 나왔고요. 오버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야. 요즘 쇼츠 보시면은 테크놀로지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25년도에 유행하는 밈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테크놀로지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원본 영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대사 테크놀로지아, 이 말이 밈이 된 겁니다. 예시로 짧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신 밈과 함께하는 테크놀로지아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은 시대를 초월하는 테크놀로지아 기술 외에도 야생의 독수리 그리고 뱀이 보스로 등장을 하죠. 이런 부분은 판타지 아닌가요? 판타지야. 이번 스테이지는 5-2. 건물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요, 처음 시작할 때 화면을 보시면은 적들의 요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스테이지였습니다. 적들의 출입문 같은 요새를 뚫고 지나가니까 지하 터널이 보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가 보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미로처럼 만들어놨죠. 입구가 뚫리더라도 적들이 한 번에 중요한 곳으로 들이닥치지 못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거의 끝판에 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전반적으로 많이 날라오지만요, 그래도 이 게임은 인디언이 있는 오른쪽 구석보다는 왼쪽 구석이 안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싸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게임은 그냥 왼쪽 구석이 대부분 안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적들의 본거지이기도 하지만 철로도 깔려 있고요. 스테이지 곳곳에 노란색이 보입니다. 제가 추측을 하자면 여기는 금광으로 보이고요. 그냥 곳곳에 이렇게 금맥이 보일 정도면은 여기는 엄청난 금광이죠. 그러니 적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죠. 드디어 이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시나요? 거대한 금덩어리가 보입니다. 아이고, 금덩어리에 눈이 팔려가지고 목숨 하나를 또 잃었고요. 우리 주인공 2명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요, 도지시티, 실존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도지시티의 현상수배범을 잡으러 온 겁니다. 현상수배범의 이름은 빅배드 존입니다. 이 게임에서 보스전을 할 때 마리수가 있을 때는 보스의 체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플레이를 이어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보스전에서 목숨을 다 잃어서 컨티뉴를 했다, 그러면 보스의 체력이 다시 리셋됩니다. 실제로 오락실에서 경험을 하면은 정말 황당합니다. 조금만 더 때리면 클리어할 수 있어 라는 부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컨티뉴에 동전을 넣잖아요. 그런데 보스의 체력이 다시 리셋돼서 싸워야 되는 조건이라면 누가 이어서 하겠어요. 드디어 최후의 보스전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증기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오버 테크놀로지아입니다. 밑에 체력 게이지만 봐도 에너지가 정말 많고요. 해치가 열리면서 적들도 등장을 합니다. 열차 상단에 포탑이 3개가 있는데요. 없앴는데 다시 재생돼서 나오죠. 한번 없애면은 20초 있다가 다시 재생돼서 튀어나옵니다. 그 타이밍 알고서 없애주면은 되고요. 오락실에서는 정말 어렵게 상대한 느낌이 있는데 노멀 난이도니까 좀 할만하긴 합니다. 오락실보다는 확실히 편해졌고요. 드디어 최종 보스 등장입니다. 얘가 빅배드 존입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간에 뱀이나 독수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서 공격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총알을 정확히 명중을 못 시킵니다. 거의 옆으로 쏴요. 덩치만 크지 허당입니다. 드디어 현상범을 잡았고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수배범도 잡고 금광에 있는 금덩어리도 내가 갖고, 물론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는 하지만 부자가 된 거는 맞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카발2 이후로 3편이 나왔으면 좋은데 TAD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게임의 후속작은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겠죠.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